네,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.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으세요? 아까 말씀드렸던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.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조금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시장을 내가 미리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배팅해야 되겠어. 이게 사실은 조금 겸손이 떨어지는 주식시장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거든요. 저도 되게 성격 다이나믹하고.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 뭐 예전에 고집도 셌었고요. 뭐 회사 다닐 때는 막 일 막 하면서 되게 하쉬하고 그랬는데 이 투자를 직접 현업에서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오래 했었지만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게 시장은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. 시장은 그냥 대응하는 겁니다. 대응. 네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대응해서 초대박이 나는 분들도 있죠. 그런데 그런 초대박은 나한테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두 가지 좀 겸손하게 대응하는, 차분하게 대응하는 방법,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딱 해주셨어요. 네. 맞습니다. 시장에 겸손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. 아니 워런 버핏도 손해 나서 로스컨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당연하죠. 그런데 개인이 종목으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중요한 거 대응해야 된다는 것, 투자를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시장을 볼 때 조금 크고 넓고 길게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네네.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크로 분석을 해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잖아요.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저희 후배나 뭐 이렇게 선배들도 그렇고.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. 뭐 유튜브도 보니까 매크로 다 필요 없고 뭐 종목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종목 접근해서 맞을 확률보다 종목이 속해 있는 시장 전체 또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정책적인 측면 그런 거를 아우르는 또 패권의 흐름 이런 매크로 흐름을 딱 보고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거기에 다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? 그러면 그 방향이 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.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좀 더 큰 이슈 어떤 한 종목이나 이슈를 움직이는 더 큰 시장, 그 시장이 속해 있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적인 측면, 정책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패권의 흐름. 이렇게 좀 더 크고 그게 개별 종목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개별 종목이나 주식시장의 큰 흐름은 시장이나 정책적인 측면이나 패권의 흐름이나 이런 좀 긴 이슈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20%를 기대 수익을 가진다고 할 때 20%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50%가 넘느냐, 50%가 밖에 안 되느냐, 또는 50%보다 낮느냐, 이 확률의 게임인 거잖아요. 그럴 때 시장을 좀 더 매크로하게 크게, 길게, 넓게, 긴 호흡으로 보는 이런 게 그나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이더라라는 게 제가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. 그리고 짧지만 저희가 이 레그럼 투자담을 시작해서 지난 2년 동안 일관되게 그런 스탠스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. 아까 보셨겠지만 올해 YTD로 저희 한 40% 이상 났어요. 중위험 중수익도 한 16%, 17% 정도 났고 그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. 여기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굳이 바라지도 않고 더 나오면 좋지만 물론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에 우라늄 같은 경우 저희 지난번에도 우라늄 강조 우라늄이 지금 한 60% 났어요. YTD로. 뭐 그 정도면 만족하는 것이죠. 투자에 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나무보다 숲을 보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. 네.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당연히 중요하죠.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. 정말 중요하죠. 오늘 제가 그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투자에 정말 귀재라는 분들이 의견을 딱 내놓은 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별게 아닙니다. 개별 종목 하나가 아니고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또는 주식 채권 합치고 뭐 여러 자산을 합친 게 포트폴리오잖아요.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.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, 그리고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, 마켓 타이밍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아드님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? 자산 마켓 타이밍. 종목 선정, 네. 마켓 타이밍, 자산 배분.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네네.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. 네네. 그 확률이 똑같이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전문가들이 분석을 실제로 다 데이터하고 해보니까 이 세 개 중에 자산 배분이 수익률에
압도적으로 90% 이상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. 자산 배분이.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? 단순히 그냥 주식, 채권, 실물, 부동산 자꾸 섞기만 하면 그 정도 난다는 걸까요? 그게 아닌 거죠. 우리가 수익은요, 없는 수익률을 만드는 것도 수익률이지만 잃을 가능성을 좁히는 것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에요. 제일 중요하죠. 네. 자산 배분의 첫 번째 목적은 리스크 관리입니다. 손실 볼 가능성을 확실히 줄이는 게 자산 배분의 첫 번째 목표예요. 그런 말씀 정도 드리면. 그래서 실제로 18페이지 보시면 JP모건에서 매 분기마다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정말 훌륭한 자료를 내보내. 좋은 자료예요. 네네. 네, 그 자료 보시면 자산군별로 2014년도부터 2023년도 YTD로 그 연도별로 각 자산군이 어떤 게 제일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쭉 속된 표현 나래비를 세운 거거든요. 이때 제가 빨간색 점선 캡션으로 딱 씌워놓은 부분이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의 수익을 포진한 영역 아닙니까? 이 중에 가장 많이 포진한 포트폴리오가 다이버시파이드예요. 이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항상 중간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더라는 거고, 가장 왼쪽에 지난 10년 동안 2014년부터 2023년 동안에 이걸 평균 내보니까 애뉴얼 리턴이 선진국 DM 에쿼티가 한 8.8%,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수익률이 다이버시파이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3.9%, 두 번째로 수익이 높더라는 겁니다. 여기서 절대 수익률이 뭐 8%밖에 안 되냐, 3%는 의미 두지 마세요.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다 평균한 거니까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바로 옆에 애뉴얼 벌러틸리티라고 그래서 연 평균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을 때 그 수익률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더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변동성이 제일 높은 게 EMX 아시아, 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이머징 마켓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겠죠.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연 평균으로 다이버시파이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내는 반면에 변동성은 9% 정도, 중간 정도 되죠. 왜냐하면 이게 좀 위에 있지만 밑에 캐시나 뭐 국채 이런 건 변동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적당히 중간 정도 가면서 수익률은 모든 자산 중에 두 번째로 높게 나오더라.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충 아시겠죠. 그래서 자산 배분이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마켓 타이밍 싸게 들어가고 비싸게 팔 때 이거를 조절하는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90% 이상의 압도적인 확률로 수익률을 내는데 기여를 많이 하더라라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.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. 자산 배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보다 수천 배 훌륭하신 선배님들, 석학들이 다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. 그렇게. 네. 알겠습니다.